예, 오늘 저희 이제 방송 시작하면서 이제 좀 온스테인과 이제 휘틀리 과거의 1티어와 현재 1티어의 대결 한번 보죠. 일단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기사들을 봤을 때 구단 측 엠바고가 이제 어쨌든 걸려 있다가 이제 풀린 것 같아요, 조금. 그리고 우리 슬래브님 통해서도 구단이 엠바고 걸어놨다 이제 풀어줬다라는 얘기가 들어왔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근데 그 구단이 원한 건지 아닌 건지는 어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이제 16일 날 기점으로 기사가 좀 활발하게 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이제 16일 날 엠바고가 풀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요. 일단 15일 날 온스테인이 먼저 틀렸어요, 확실히. 네. 이제 옆에 화면에 보시는 이제 내용들을 이제 트윗과 디애슬레틱 기사로 터뜨렸고, 온스테인이 가장 먼저 기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양한 매체에서 이제 팔로우를 합니다, 막. 근데 그렇게 내용들이 되게 디테일하진 않아요. 그냥 막 이런 게 있다, 이런 게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1티어 기자 휘틀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둡니다. 네.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고. 그리고 로콩가가 이제 이때 좀 자세하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휘틀리는 로콩가는 에이전트의 이제 디렉터 팀 루이스와 같은 법률 회사에서 일했던 변호사입니다 라는 추가 정보까지 여유롭게 얹으면서 내가 구단의 공식 나팔수다 선언했지 뭐.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벨이 새로운 소식을 하나 들고 나옵니다. 우리 메디슨, 아스날의 이제 A급 타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뒤의 상황은 자기도 알 수 없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휘틀리가 또 이제 정리를 해줘요. 네. 아, 메디슨 타켓 맞고 이정료가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소스 같이 보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살짝 될 띄워줘야지 이제. 지난 여름에 파티는 뭐 이 친구가 뭐 잘 해줬는데, 뭐 첼스 와치가 뭐 잘했는데 메디슨은 벨이 1등인가 보다 약간 이제 띄워줍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마무리는 기사를 휘틀리가 다 정리를 했어요. 16일날 엠바고 풀린 것으로 추정된 다음에 저녁 정도에 휘틀리가 이제 기사를 쭉 내가지고 정리를 종이 했고, 기사였죠. 이제 지난주에 4명한테 오퍼를 했고, 그 중에 이제 벤 화이트, 로콩과 딜은 확실하다, 마무리를 자신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얘기 나오는 것들은 제가 체크한 것들, 소스 체크한 거는 4명 중에 그 베나이트랑 로콘과 제가 나머지 2명은 네베스. 그 다음에 이제 한 명이 메디슨 아니면 스털링이라는 얘기가 많아요. 메디슨 아니면 스털링 얘기가 많고, 그 다음에 그 네베스랑 화이트랑 로콘과는 비드는 거의 들어간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다 요거를 영입하겠다 요건 아니고 오프닝 비드인 거죠. 뭐 요거를 영입이 되면 좋겠지만, 기사에 나와다시피 뭐 올브스랑도 합의를 해야 되고 이견 차이가 있고, 화이트랑도 이견 차 있고, 로콘과랑 이견 차 있고, 이렇게 나온 상태죠. 그래서 오프닝 비드를 넘어서 이제 가격 같은 건 협상을 이제 시작을 했다고 보면 될 것 그쵸?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자카, 마브로파노스, 기행도지는 아웃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은케티아도 판매가 예정이 되어 있다. 판매 대상이다. 그리고 이제 아무도 얘기 안 했던 걸 하나 터트립니다. 또 단독 굳이 엘렌. 사실 굳이 관심도 없는데 그치. 있으면 좋고 아니면 말고인데. 엘렌이 재계약 협상이 4월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 단독 기사를 하나 터뜨려줍니다. 나 1티어야 음. 주장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새로운 기사를 또 하나 터뜨립니다. 사고 쳤죠. 네. 오늘 이제 저도 아까 그 일하는 중이어가지고 몰랐었는데, 티언이 이제 재계약 기사를 썼다가 바로 지웠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 사실 티언이도 그렇고 몇몇 선수들의 재계약 관련해서 조금 이제 엠바고가 있는 걸로 지금 현지 쪽에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가지고 티언이 같은 경우는 티언이 재계약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몇 가지 이유로 인해서 복합적인 이유로 그거 이제 다시 기사를 삭제한 거로 이제 좀 알고 있어요. 어쨌든 저희가 이제 현지 관계자 분들에게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꼭 티어니뿐만 아니라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로 엠바고가 걸려있기 때문에 삭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그 자세한 이유는 저희도 뭐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거는. 아마 조만간 풀릴 것 같아요. 근데 네네. 그래서 뭐 그냥 개인적으로 지난 시즌에 사카처럼 뭐 네. 그런 예쁜 영상 좀 기대해 보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재계약을 엠바고 했다기보다도 좀 복합적인 이유 예, 때문에 예. 기사를 조금 늦게 선고하거나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요거에 조금 더 얘기해도 아니, 안 돼, 안 아니 돼. 이게 내용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게 사카 때랑 조금 비슷해요. 사실은 사카 때도 티어니는 사실 이미 재계약 협상 중이라는 거는 다 이미 기사 나온 상태예요. 근데
왜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왜 기사를 내렸냐면은 사카 때도 사카 뭐 재계약 논의한다 만다 하다가 기사가 딱 끊겼어요. 끊기다가 아스날이 먼저 사카 재계약 기사 재계약 오피셜 내면서 7번이랑 해서 되게 어떻게 보면 이벤트 쓰고 이벤트처럼 이렇게 했었는데 아마 제 개인적인 추측은 그런 것 때문에 구단 측에서 일단 선수가 유로에 집중하기도 해야 되니까 왜냐면 사인을 한 게 아닌 거잖아요. 아직 그치? 어느 정도 합의안을 도출해놓고 유로를 간 거니까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아마 이제 기사를 내려달라고 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아무튼 뭐 다들 아는 우리들만의 비밀로 간직하죠. 공공연한 비밀로. 네, 공공연한 비밀로 간직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확실히 구단이 언론 통제를 좀 빡세게 하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고, 그리고 현재 구단 측 1티어 소스를 받고 있는 기자는 확실히 히틀리 같다. 이거를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이틀 같습니다. 그 저희가 막 겨울에 얘기하던 저희도 얘가 과연 구단 나팔수가 되려나 뭐 반신반의 했었는데 이제는 그냥 차라리 풋볼 런던이나 아스날 런던이라고 붙여야 될 것 같아 진짜. 그치, 풋볼 런던인데 히틀리 기사가 제일 정확해. 나는 그래서 요즘에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이, 풋볼 런던의 히틀리 기사 말고 이제 카약이나 다른 애들이 쓰는 그냥 기사들 있잖아, 블로그일 같은 거. 아, 그러니까 나는 그것도 이제 뭔가 떡밥이 있지 않을까 거기에도. 그런 그렇죠. 식으로 아니, 그런 없진 식으로 않아요. 풀 수는 있으니까. 예. 왜냐면 결국은 지난 ITK 잠깐 안 가지만 카야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걔는 리포터 출신, 그러니까 소스를 수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걔가 완전 물론 완전 없는 얘기를 할 수도 없는 얘기를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휘틀리 보면은 뭐 이번 15, 16 이틀 동안 굉장히 재밌었던 게, 어떤 기사들이 쭉 나오면은 지가 정리를 해. 정리하고 반박하고, 또 기사가 쭉 나오면은 또 정리하고 반박하고, 그리고 자기가 확실히 아는 거 몇 가지 더 추가해서 추가되고. 얹어주고. 이거 봤을 때 이제 휘틀리 무조건 믿고 가야 됩니다. 아, 휘틀리 밥 한번 사줄게, 한국 와라. 예, 그러면 뭐 이렇게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아스날 이제 내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방송 계속 통해서 아스날 얘기가 뭐가 없다, 네. 뭐 분명히 여름 이적 시장 시작하기 전에는 뭐 어떨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갈리기 오고 나서 이야기 쏙 들어갔고 내용의 기조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이렇게 좀 얘기를 드렸는데, 확실히 영입 정책도 좀 변한 것 같고 기조도 바뀐 것 같아요. 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전체적으로 미드필더 보강 더 조금 심도 있게 예를 들면 공격적인 부분에 있어서 보강이 이제 제 최우선이고 이쪽에 예산이 제일 많이 투입된 걸 알려지고 있어요. 특히 공격형 미드 넘버 10 자리. 이쪽은 무조건 뭐 선수 자체가 원래 비싼 포지션이긴 하니까 빅머니가 쓰는 건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문제는 단 그 선수가 누구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지. 요쪽은 금액이 투입되면 제가 개인적인 생각은 최소 5천만 파운드 이상. 제 개인적인 생각. 그렇고 아스날은 그리고 이제 여름 이적 시장을 전혀 빠르게 보낼 생각이 없어요. 전혀. 왜냐면은 특히 지금 요 포지션 미드필더 3선이랑 공격형 미드필더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해야 돼. 왜냐면 기둥뿌리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기조이기도 하고, 지난 여름 이적 시장 여름 이적 시장 늦었다 했지만 사실 일처리는 되게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되게 빨리빨리 하려고 하다가 엎어진 게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갈리기 오면서 좀 그런 거를 답습하지 않고 어차피 이적 시장이 길기 때문에 최대한 치밀하게 준비하는 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도 현재까지 나온 상황들을 봤을 때는 어쨌든 뭐 되게 조용하게 네. 8월 30일까지 마지막 날까지 가는 이적 시장이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링크 나는 선수들만 해도 뭐 대략 계산만 해봐도 한 150에서 200 정도 막 돈이 그쵸. 나오는데, 2억 파운드죠. 과연 이적 자금이 얼마나 될지. 일단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에요. 이거는 확실한 건 아니고 여러 선수들에게 이미 자금 지원이나 자금 지속적 지원을 받거나 그런 뭐라 그러지? 계획들이 쓴 것도 있다고 알려지는데, 일단은 다른 ITK들 네. 내용들을 보면 어쨌든 아스날의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네. 있다라는 뭐 소스들은 계속 나오고 네, 있어요. 이미 뭐 돈은 네. 이미 받았다는 얘기인데, 지금 뭐 ITK들에서도 이미 자금이 투입됐다라고 얘기 많이 나오는데, 제가 제 체크한 소스들에서는 현금으로는 한 2억 5천만 파운드 정도 이미, 이거는 이제
이번 이적 시장 예상 포함해서 그 정도 쥐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고 추가로 아스날이 융통 가능한 금액이 한 1억 파운드에서 1억 3천만 파운드 사이가 이게 추가 융통이 가능한 걸로 알렸는데 요 자본 대부분은 KSE 직접 투자도 있겠지만 FFP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많이 써먹는 법이죠. 은행권 대출을 통해서 이제 융통하는 건데 이게 영국 쪽 은행 대출이 될 수 있고 아니면 이제 미국 쪽 은행 자본 대출이 있는데 어쨌든 이게 대출이긴 하나 보증인이 우리가 이전에 써먹던 방법대로 KSE가 보증인이 될 거기 때문에 말이 아스날이 빚이지 사실 아스날의 빚 이꼴 조시의 스탄크로의 빚이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빚에 대해서 부담은. 어쨌든 정리하면은 루머상으로는 지금 저희가 확인한 루머에서는 2억 5천만 파운드 정도 쥐고 있고 추가로 은행권 대출을 통해서 근데 이제 아스날이 직접 빌리는 게 아니라 KSE가 보증을 통해서 빌릴 수 있는 금액이 한 1억에서 1억 3천만 파운드 정도 네. 더 이제 사용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원래 오늘 구독자 1000명 돼가지고 1000명 Q&A 하려고 그랬는데 기사가 빵빵 터져서 그러니까 그저께만 해도 첫 음으로 소식 딱 정리해서 왔을 때 네. 야, 이거 기사에서 별거 없다 이거 우리 그러니까 그냥 소소하게 정리하고 1000명 Q&A나 하자 이랬는데 그 월요일에서 화요일까지가 대본을 하면서 주고받은 게 이번 주 아직까지 별거 없네요. 이래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뭐지? 그러니까 심지어 기사 뜬 게 보면은 거기 시간 아침 8시야. 아무리 메디슨 어? 영입함, 레스 18 네베스 영입함, 메디슨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메디슨 같은 아니, 경우 길게 가지마 이따 얘기할 거니까 메디슨 영입함이랑 지금 네베스 영입함인데 저는 둘 중에 놓고 보면은 네베스가 가능성 메디슨보다 훨씬 높다. 네베스가 가능성이 크다 네, 크다고. 좋습니다 이렇게 깔끔하게 가야지 이렇게 핵심을 딱 집어서 질문을 바로 답변을 줘야지. 나와 당황했어. 어. 이게 기조도 막 팍팍 바뀌고 하니까 뭐 근데 베나이트 다시 해야겠지만 기존은 좀 이제 많이 자리 잡힌 것 같고 이제는 좀 정리가 된 것 같고 그 기조는 변화 없죠. 젊은 선수들이 그치 지금 보면은 링크나는 애들 다 20대 초중반이잖아요. 초중반 나이가 가장 많아야 27이야 전성기고 할 나이. 그러면 2, 3년 써먹고 바로 팔 수 있다는 소리거든 어쨌든 조금이라도 건진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30대는 월드 클래스 아니면 옹이 안 나. 그러니까 프리로라도 싫어. 선판매 후 영입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거랑 상관없는 이게 확실히 사실은 약간 그런 기조도 있었는데 완전 바뀌었어요. 제가 음. 알기로는. 선판매 후 영입이면 지금처럼 링크 못 나요 우리 우리 지난 그 여름처럼 누구 나갈 때까지 다 기다려야 돼 네. 우리 여름에 그 무스타피랑 뭐 소크라티스랑 다 내보내려고 그거 기다리다가 여름 이적 시장 조졌는데 완전히 프리로 메시라도 상관없나요? 신학모님 1000원 감사합니다 프리로 몇이라도 상관없나요?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프리로 메시면은 솔직히 에미레이트 지분, KC 지분을 줘야지. 메시가 프리로 온다면 KC 지분을 줘야지. 인센티브 덴버 너기츠랑 그 NFL 거기랑 다 램즈랑 다 거기 지분을 줘야지. 연계해가지고 거기 지분을 줘야지. 오늘 첫 번째 소식 규행두지입니다 시작부터 위틀리야? 휘틀리가 저희는 휘틀리 기사 기준으로 많이 정리를 해요 근데 왜냐면은 어쩔 수가 없어. 모든 루머가 나온 다음에 휘틀리가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거든 그래서 휘틀리 기사 15일에 의하면은 이제 마르세유랑 잘 진행되고 있는데 벤피커도 추가됐다 네. 어쨌든 여름에 떠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리고 로마노는 규행두지와 마르세유 간의 개인 합의가 완료되었다라고 네.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마르세유 같은 경우는 원래 이미 그 로리앙이 있을 때부터 개인들이 관심 가졌던 팀 중에 하나고 일단 다행인 거는 겐드지가 1년 연장 옵션인 게 거의 기정사실이에요. 이게 아직 완전히 확인은 안 됐는데 1년 연장 옵션이 있다는 게 거의 지배적이에요. 의견이. 그리고 그거 뭐라래 행사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어요 네. 계속 왔는데 아무튼 근데 겐드지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코멘트 안 하기 때문에 완전히 100% 확실한 건데 거의 모든 언론들이랑 얘기 나오는 게 1년 연장 옵션이 있고 이미 발동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확실히 겐드지가 그 멘탈은 개차반에도 실력은 있기 때문에 좀 어리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인기는 있고 지금 이제 어젠가 오늘 이제 도르트문트도 추가되는데 이 친구가 어쨌든 간에 실력은 평타 이상 쳤다는 게 보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자카랑 뭐 얘기할 때도 겐드지가 비싸면은 자카가 조금 더 비싸요. 워낙 그때는 자카가 워낙 낮게 책정돼 있으니까 비쌀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는데 아스날이 겐드지한테 책정한 금액이 한 2천만 파운드 내외가 아닐까 싶어요.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여름에 떠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다음으로 우리 자카입니다. 똑같이 이제 휘틀리 기사 15일에 의하면 아스날의 요구액은 굳건하다. 네. 근데 자카와 로마는 개인 합의는 완료됐다. 씹새끼. 그러니까 이것도 웃긴 게 결국은 지금 로마의 두 번째 비디도 까였죠. 까이면서 아스날이 현금 채워서 2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그쵸 2천만 파운드를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옵션 2천만 유로 현금 채워서 2천만 유로를 가져오던가 아니면은 옵션 다 할 거면은 2천만 파운드, 그러니까 2,500만 유로를 가져와라 옵션 넣을 거면 이렇게 돌려보낸 상태고 로마가 그렇게 재정이 아직 탄탄하지 않은 거니까 뭐 세리아 팀이 거의 다 그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얼마 있다가 바로 로마 이제 작가 대신 다른 애 알아본다 이런 얘기 그치. 나오고 하면서 자카한테 야 좀 네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라 이러고 자카는 지금 유로 집중해도 모자를 판인데 그치. 팀은 3대0 말렸어. 국대는 떨어지게 생겼고 이적은 진행 안 돼.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가고 싶었는데 로마가 자꾸 난게 밀어. 자카만 지금 난리 났죠. 뭐.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거 김현민 기자님이 지난해 방송 때도 얘기한 거 보고 정말 공감 많이 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얘기 많이 했었는데 아스날이 확실히 뭔가 영입을 통해서 그리고 뭔가 미켈 아르테타의 그런 거에서 구단의 위상을 할 거면 이번 자카 건도 그냥 얘를 리저브에 프리를 내보나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애는 그냥 보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스날 회방을 놔야 돼 차라리. 그냥 아스날의 의지를 관철시켜줄 거 아니에요. 솔직히 2천만 원이나 2,500만 원 싸잖아요. 예, 본보기를 좀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난 여름 이적 시장과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선수들한테 1차 경고는 들어갔다고 봐요. 여름에 그렇죠. 토레이라 가지고 어쨌든 얘를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죽일까 하다가 살려준 거잖아 한번. 네. 그럼 선수들이 보고 나서 느낀 게 있어가지고 네. 겨울에 알아서들 빨리빨리 정리해서 나갔단 말이야 이제. 근데 여름에도 비슷한 일이 벌어진다? 그러면 이제는 아스날도 이제는 확실하게 무언가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지금 영입과 판매는 이제 별도의 건으로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경우로 보고 있습니다. 트레이너가 뭐야 심지어 그때 그렇게 깨판 치고 했는데 지금 뭐 멘탈적인 문제도 있었고 충격도 했겠지만 입 닥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자카는 2천만 못 만들어 오면은 너는 이제 리저브에서 살든 런던에서 살든 알아서 해라. 근데 확실한 자카가 남는다고 해서 깨판 칠 것 같지는 않아. 얘는 정말 프로기 때문에. 예, 첫 번째 선수 데파울입니다. 뭐 기사에서 다 나왔지만 뭐 아스날도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선수고 뭐 아스날뿐만 아니라 뭐 세리에 팀들 스페인 팀 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본인이 심의위원회 때문에 그냥 관심 가진 팀들 다 나 ATM 갈 거니까 그냥 접어요. 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마드리드 간다고 봐야 되고 아마 아틀레틱 마드리드가 지금 이제 유상증자 진행 중이잖아요. 그거 이제 완료되면은 바로 오피셜 뜰 것 같아요. 아니, 오피셜은 아니었는데 커피셜은 많이 떴어. 떴죠. 데파울은. 네, 그래서 이제 뭐 이 친구는 끝났다. 뭐 이 친구 관련된 뭐 사울 뭐 그때 우리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제 뭐 그게 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다음 선수 보겠습니다. 제일 핫했어요. 오른스테인이 15일날 이제 로콩가 1,500만 유로 오퍼했다. 그리고 이제 그날 기사로 다 나와요. 테루어도 아스날이 1,500 오퍼했는데 안드레이트 2천만 요구한다. 이제 ESPN이 올리는 아스날은 1,290만 파운드 졸라 디테일하다. 안더레어트는 1,720만 파운드를 이제 요구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히틀리가 나와서 이제 정리도 해줍니다. 테루어 말이 맞다. 근데 원스테인 말이 맞다고는 안 해요. 오프닝 비드 들어갔는데 거절당했다라고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일단 로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유명한 선수 중에 하나였고 지난 여름부터 레이더만 있었는데 이때는 그냥 유망주 체크 정도였었고 네, 로콘가 이렇게 된 거는 데이터로 비교해봐서도 괜찮고 일단 가격이 싸니까 그치. 가격이 싸고 마침 뭐 피틸리가 얘기한 대로 로콘가 에이전트가 아스날도 연계가 되어 있기도 하고 근데 제가 체크한 소스들에서는 아스날이 원하는 가격은 이제 1,800만 유로 환산하면 아스날이 한 1,500만 파운드 정도를 로콘가의 이제 가격으로 체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게 비스머보다 싸. 그리고 얘가 비스머보다 어려. 결정적으로 얘는 네이션스를 안 나가. 어쨌든 아스날은
얘한테 뭐 한 2천만 유로까지 뭐 보고 있다. 그렇게 보낼 네. 것 같습니다. 네, 벤 화이트입니다. 15일 날 이제 오전 때 애슬레틱 통해서 이제 벤 화이트가 탑 타겟이다. 진지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첫 번째 비드를 준비 중이다. 라는 기사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슬래브님한테 야, 이거 뭐야? 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저도 깜짝 놀라서 했는데 일단 제가 이제 그 질문이 왔을 때 제 쪽으로 업데이트가 완전히 된 게 아니에요. 저도 막 바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하여튼데 제가 마지막 그 이제 질문 왔을 때까지 확인된 소스는 그 6월 이적 시작 전까지의 스탠스였어요. 뭐냐면은 아스날이 베나이트 같은 수비수 보고 있는 건 사실인데 리스트 상위도 아니고 그러 했는데 이제 선수 본인은 약간 아스날의 관심에 약간 굉장히 기울고 있는 그런 상태였다. 요 정도로 제가 말씀드렸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추정하는 엠바고가 풀린 16일 이후 기사가 난리가 났어요. 네. 첫 공식 비드 4천만 파운드가 거절당했다. 어떻게 됐죠? 그리고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래가지고 막 얘기하고 찾아봤는데 일단 비드부터 얘기를 하면은 4천만 파운드 정도인데 이게 거의 현찰 박치기가 아니고 옵션이 좀 많이 껴있는 그래가지고 이제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고 두 번째 한 가지 더 있는데 이미 브라이튼이 비스마건으로 개빡쳐진 상태거든요. 일단 거절해보고 했다라는 게 있고 경쟁 상대가 조금 많아요. 리버풀이랑 이제 뭐 그다음에 누구야? 맨유 이렇게 있다는 얘기죠. 리버풀 같은 경우는 코나테를 영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베나이트도 좀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얘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각종 언론에 다 기사화되고 있고 이제 추가 비드를 준비 중이라는 얘기도 막 네.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제 여름 이적 시장 전에 체크했을 때에는 네. 좀 중앙 수비는 약간 뒷순위가 아닌가 그쵸.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영입이 추진되는 것 같아요. 겁나 당황했어요, 솔직히 진짜. 그래서 이게 뭐 이제 살리바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네, 네. 살리바의 거치에 관련된 건지 아니면 뭐 홀딩이나 체인버스와 관련된다고 볼 수가 있는 건지. 이게 지금 그 일단 요거는 소스들이랑 그걸 바탕으로 제 개인적인 추측이 좀 많이 좀 어느 정도 가미돼 있는데 뭐냐면 일단 확실한 거는 이적 시장 오픈 직전에 이제 에두, 갈릭, 미켈 이게 셋이 미팅을 하면서 내부에서 수비진 개편에 좀 급부상한 이슈가 좀 있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베나이트가 결정적으로 올라오게 된 배경은 1번 데이터 사이언스 팀이 베나이트를 추천을 했는데 이거를 보고 이제 갈릭이랑 에드랑 테타가 의견을 교환해보니 엄한 이제 풀백 오른쪽 풀백에 엄한 자원을 쓸 바에 차라리 센터백 베나이트를 놓는 게 차라리 낫다. 왜냐 어쨌든 루이지가 빠진 상태에서 살리바나 홀딩 이쪽에는 이제 걸고 시즌을 보내기는 위험 부담이 크다라는 결론이 나와가지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이제 베나이트 같이 믿을만한 선수를 사자라고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그러니까 실제로 뭐 많은 분들이 뭐 데이터 분석 보고 하신 걸 알겠지만 이 친구가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저희 이제 이거 화면 이거 여러분들 보이시는 거죠? 보시면 베나이트 포지션이 좌우 센터백 다 되고 수비형 미드필더 되고 오른쪽 풀백도 되거든요. 굉장히 미켈이 아시겠지만 뭐 3백트 쓰고 4백트 쓰잖아요. 굉장히 유틸리티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챔버스의 업그레이드 버전 네, 이라고 볼 수 있고 어쨌든 확실한 내부 이슈나 이런 걸 알 수 없지만 그 저거 베나이트가 막 갑자기 그냥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데이터 팀이랑 잠깐 미켈이라든지 갈릭이라든지 스내부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다음에 확신이 서가지고 이렇게 확 지르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여기 트랜스퍼 마켓 보면은 189라고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얘기를 하고 있잖아. 야, 하고 있는 되면은 사람이 뒤에 말이 있는 거잖아 이거는. 180 상으로 알려져 있어요. 보통 얘기 나오는 게. 그래서 185 전후인가 싶어요. 제가 봤을 때는 축구화 신고 어쩌고 하면은 185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영상을 체크해 보면은 확실히 185보다는 아니지 그 윗선수는 아니에요. 특히 사이즈가. 위는 일단. 네, 그리고 다음 친구 또 한번 보겠습니다. 나 하나만 더 얘기해. 개인적으로는 베나이트를 무조건 샀으면 좋겠는 게 잘생겨서. 램지 이후에 잘생긴 애들이 없잖아요. 사야 돼요. 네, 여러분이 가장 많이 기다렸던 우리 메이슨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15일날 여기는 온스테인도 얘기하지 못했어. 우리 1티어 IDK 우리 베렉에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몇 달간 접촉한 A 플러스 선수가
메디슨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려드립니다. 근데 부인 기사가 나오겠지만 우리는 확실한 소스가 있다. 자신감. 그리고 이제 뭐 추가로 진행되는 내용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소식이 있으면 알려드리겠다. 요즘에 벨 스타일이야 그게. 그리고 이제 휘틀리가 정리를 또 해줘요. 이제 테타가 선호하는 선수이다. 광팬이다. 그리고 아스날의 타켓이 맞다. 근데 이종류가 문제일 것 같다. 그리고 첼시의 지혜가 팀을 움직이면은 첼시와 경쟁을 하게 될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일단 사실 아스날을 지켜보고 있는 건 미켈 이전, 그러니까 거의 에메리 시절, 그러니까 벵거 말고 있는데 노리치 시절, 이 친구가 노리치 출신이잖아요. 노리치 시절부터 계속 꾸준히 관찰하던 선수였지만 레스터한테 일단 뺏기죠. 그때는 아스날 그 본인이 급한 것도 아니었고, 그래가지고 이제 관찰을 그렇게 오래전부터 한 선수고요. 확실히 조금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아직까지는 레스터나 메디스 본인에게 공식적으로 접촉한 것 같진 않아요. 비공식적으로 뭐 문의라든지 이런 쪽으로 했던 거는 뭐 알고 있는데 이게 15일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엠바고 풀리기 전. 네, 풀리기 전. 왜냐면 메디슨 얘기가 그 전부터 계속 나오고는 있었는데 저희도 뭐 모르겠어요라고 얘기했던 뭐 질문에 메디슨 어때서 질문 많았었는데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이런 부분 때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메디슨 같은 경우는 지난 여름에 모 구단이 옵션 좀 빠방해서 7천만 파운드 제의가 있었는데 레스터가 거절했다는 얘기가 있었기도 했고, 어쨌든 또 지난 주 후반기가 폼이 별로 안 좋았어요. 확실히 지난 시리즈 진짜 폼이 좋았지. 그렇지. 그러기도 했고, 그래서 뭐 저희가 이제 15일날 처음에 이제 벨 얘기 나왔을 때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16일 저녁에 소식이 새로 들어옵니다. 예, 16일 저녁에 이제 기사가 추가로 나왔어요. 아스날 관계자가 6천만이면 거래될 것 같다. 라는 기사가 나오고 인디카일라에서 이제 독점으로 51.4M 오퍼가 들어갔다는 이제 얘는 ITK지. 네, 그쵸. 소스를 풉니다. 네. 근데 레스터가 가격을 레스터가 얼마로 완전히 좀 캐보기 위해서 오프닝 비드성이 아닐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인디카일라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이 친구가 ITK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되게 구라카일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ITK 아니냐고 그러는데 얘는 ITK가 아니고 카야처럼 리포터예요. 리포터 출신이고 이건 확실해. 이건 진짜 확실해요. 리포터고 이 친구가 좀 많이 이제 짬이 차면서 이제 어느 정도 맞추는 게 된 건데, 특히 저는 이 친구라는 거 다 그냥 재밌는 소식 맞네 이러는데 얘가 가끔씩 이적료나 죽음 얘기할 때 진짜 소수점까지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요거는 진짜 정확도 높은 거예요. 의외로 진짜 정확도높아요 이런 거. 그러니까 이번에 인디카일라 독점 51.4M 저거 허투루 볼만한 내용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얘가 ITK라고 보긴 좀 그렇고요. 그냥 소수 물어다가 언론에 파내라고 보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일단 확실한 거는 지난 시즌 스탯만 놓고 보면은 스탯 뻥이에요. 뭐냐면은 이 친구가 레스트에서 거의 셋피스를 독점했기 때문에 기회 창출이 많이 나간 건 사실이 분명한 사실이고, 이 친구가 볼 전진이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노리치에서 고구마님이 깜짝이야. 고구마님 감사합니다. 고구마님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중요한 얘기 하고 있는데. 아스날 코리아의 명물이잖아 이거는. 이게 그쵸. 더 중요해. 이게 진짜 중요하죠. 알았어. 메디슨 얘기는 나중에 또 해도 돼. 그죠. 또 얘기할 기회가 많아, 시간도 많고. 그치. 근데 저거는 한 번 지나가면 오지 않아. 사실. 그래서 메디슨 뭐 기회 창출이 많았다. 네. 근데 그 정도 급은 아니야. 뭐냐면 제가 저거를 얘기해드려야지. 지금 0916님이 잉글랜드 차라노볼로라고 할 때 지난 시즌만 놓고 보면 사실 이게 정확하긴 해요. 근데 이거는 제 개인적인 유치인데 미켈이 메디슨을 좋아한다고 알려진 건 사실이거든요. 공개하는 사실인데 저는 그 얘기가 메디슨을 고쳤을 거라고 감안하기 때문에 메디슨을 노리는 게 아닐까 싶어요. 실제로 노리치 시절에도 그렇고 레이서 시절 초반에도 그렇고 얘 드리블 치는 공격형 미드필더인가 싶을 정도로 약간 되게 전진성도 좋았고 오히려 킥에 대한 장점이 그때는 가렸었어요. 오히려. 근데 점점 지나면서 조금 많이 바뀐, 특히 로저스 체제에 들어오는 많이 바뀐 케이스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괜찮았고 미켈이 쓰면은 레스터의 메디슨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솔직히 이게 기사화가 됐다는 거는 올지 안 올지 솔직히 모르겠어요. 네. 더 타겟들은 좀 숨겨서 진행하는 것 같기 때문에 기사에 나온 것들은
이제 협상을 시작해 볼 거니까 이제 한번 분위기 좀 봐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그리고 같아가지고. 뭐 아스날 관계에다 해서 6천만이면 될 것 같다 이런 게 있었잖아요. 어. 그거는 아스날의 희망사항이고. 아 그리고 최근에 그 박문성 달순의 라이브에서 이제 홍재민 네. 기자님이 나오셔 얘기하시는데 그런 썰을 어떻게 나오냐 얘기할 때 썰이 나왔을 때 이득을 가져가는 사람이 흘리는 경우가 많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저런 썰들이 나온 거면은 6천만에 아스날이 좋으면 땡큐거든. 아스날은 생각하고 있는 게 6천만 정도면 오케이다. 어. 요 얘기를 받아들여도 돼요 사실. 그러면 오프닝 비드 6천만 했어야지. 5천만 때린 거는 이거는 이제 협상해보자 이거지. 문제는 얘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받은 비드 금액이 7천만 파운드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였으니까.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썰들 나오는 것들도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메디슨 보시면은 이제 에이전트가 좀 특이해요. 네. 예, 이제 네베스입니다. 네. 이 친구는 뭐 변한 게 없어요. 저희가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3천만 파운드에서 계속 줄다리기 중으로 알고 있고 아스날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그 루벤 네베스한테 목매다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로카텔리라든지 다른 옵션들을 계속 체크하고 있는 상태라고 봐야겠죠. 예, 말 나온 김에 로카텔리 한번 보죠. 14일 날 이제 가제타 이탈리아 언론 쪽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로카텔리의 4천만 유로를 오퍼할 의향이 아스날에게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왜냐면 지금 로카텔리가 바이아웃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금액이 이적료 책정된 금액이 한 4천만 유로로 알려지고 있고 문제는 로카텔리 같은 경우는 제일 앞서고 있는 게 유벤투스예요. 유벤투스기도 하고 그 평균적으로 일반적으로 이탈리아 선수들은 그 리그 밖을 잘 안 가요. 유벤투스에서 솔직히 영입하면 좋기는 한데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로카텔리 같은 경우에는. 넘어가기 전에 이제 르그로브에서 아스날 삼선 미드필더에 대한 블로그 데이터 분석을 하나 해줬거든요. 와, 저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란 게 오랜만에 르그르브가 겁나 공지에서 글 썼더라고. 아니 그게 르그로브가 쓴 게 아니고 그 캘리포니아 쪽에선가 데이터 사이언스 하시는 분이 네. 아스날 삼선 미드필더에 대해서 아, 그 데이터를 쫙 넣고 때려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추천 선수를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된 나는 거구나. 그냥 개인적으로 보고 그냥 여기서 결론은 누구누구입니다라고 써드렸는데 우리 고구마님이 아스날 코리아의 번역본을 간단하게 올려줬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스날 코리아 홈페이지 가시면은 데이터 분석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글이 이제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그걸 진짜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여기 지금 링크 떴습니다. 아니 네가 그거를 눌러봤자 네 거기서 들어가지지. 그치. 기계를 진짜 못 아니, 따로. 아니. 여러분 방송 보시고 나서 보세요. 예, 로카텔리 나오고 뭐 네베스 얘기하니까 이제 생각나는 친구 한 명 있는데요. 예, 비수마 한번 봐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으로 봐서는 로콩가가 비스마보다 나아요. 개인 평가인 건지 아니면 구단에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건지. 구단 같은 경우에도 약간 비스마보다 로콩가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 그리고 제 개인적 평가인데 로콩가가 비스마보다 실력이 낫다라는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격면 그다음에 이 선수의 그 네이션 차출 문제나 비스마의 그런 거 봤을 때는 차라리 로콩가가 좀 더 키워볼 만하다. 이런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과연 비수마의 탑타겟인 아스날로 이적이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이루어질 것인가 궁금해집니다. 네. 근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비스마가 진짜 로콩가 가격이 올라가고 비스마 가격이 떨어져가지고 되게 적정이 맞잖아요. 그럼 아스날은 비스마를 선택할 거라고 봐요. 이유는 기본적인 즉전력감으로 보면 비스마가 맞으니까 잉글랜드 리그적이나 뭐라고 봤어요. 근데 가격 차이도 있는 상태에서라고 하면은 아스날은 사실 로콩가를 선택할 확률이 높죠. 왜냐 얘가 어쨌든 메인은 아닐 거니까. 네, 카마빈가입니다. 이제 똑같이 15일날 기사인데 이제 이건 온스테인 쪽은 아니고 이제 프랑스 쪽 르텐 스포츠에서 이제 6월 28일까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은 판매 예정이다. 아스날과 이제 파리 생제르맹이 가장 선두에 서 있다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네, 여기는 뭐 저희가 카마빙이가 나올 때 말씀드리지만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스날 입장에서도 이 카마빙가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도박이기 때문에 5천만 파운드를 추가하기에는 아니다라는 게 결론이 났고 원래는 탑타겟은 분명 맞았는데 바뀐 상태이기도 하고 그리고 굳이 카마빙가가 확실히 재계약 안 하는 상태인데 먼저 막 영입할 필요 없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경쟁자가 많지 않아요.
생제르맹이랑 뭐 아스날 정도, 물론 그 하나 경쟁이 너무 세긴 하지만. 그래서 카마빈가 같은 경우는 좀 6월 20일 제가 볼 때 7월은 봐야 될 것 같아요. 7월 달에. 네, 웨데고르입니다. 15일 날 그 온스테인 기사에 하나로 나왔어요. 웨데고르 잔류할 것으로 예상되고 아스날은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이제 뒤에 슬레트 기사의 추가로 웨데고르가 겨울 이적 시장 때처럼 이적을 추진해야 영입이 가능하다. 네. 이제 저희가 겨울 이적 시장 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에두가 이스코 얘기하러 레알 갔다가 에이전트 쪽이 뭐 강력하게 추진을 해주고 뭐 가족 설득이 되는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본인이 아스날로 보내달라고 네, 했죠. 그래서 이제 임대가 왔던 거고 그런 과정이 또 여름에 이루어져야지 아마 아스날로 이적이 가능할 것 같다라고 디에슬레트 쪽에서는 보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레알도 그렇고 아스날도 그렇고 웨데고르도 그렇고 하니까 아스날은 약간 그 웨데고르를 무조건 웨데고르면 안 돼. 이 상황이 이제 아니거든. 포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메디슨 얘기 나오고 이게 대한 얘기 나오는데 그러니까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니에요. 완전히 포기한 건 아닌데 문제는 웨데고르가 빨리 결정을 안 내려주면은 결국 웨데고르가 아니라 다른 선수가 넘버텐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죠. 자, 램즈데일입니다. 16일 날 엠바고 풀린 날 더선 독점 저희가 항상 이거 좀 유심히 보게 된다고 했어요. 아스날의 충격적인 타켓이 나왔다. 램즈데일이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램즈데일 뭐 이번에 유로 대표팀의 뭐 딘앤더슨 대체자로 네. 대표팀에 선발이 되었고 타월론에 계속 이제 후속 기사가 연타로 나오고 있어요. 왜 기사가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1번이 그거예요. 매튜 라이언이 오퍼를 꽤 많이 받았어요. 뭐 세팅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아스날은 뭐 넘버 2잖아요. 근데 넘버 1 골키퍼 해주겠다는 클럽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바니나도 얘기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아스날 쪽에서는 대체를 뭐 찾아야 돼. 우드만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램지데이 같은 경우 결국은 약간 발밑이 좋으니까 그리고 수비 라인 커버 범위가 높고 그래서 링크가 나는 건데 문제는 가격이죠. 셰필드는 이미 악밖에 안 남아가지고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저 돈에 사든 말든 난 이미 잃을 거 없다. 이미 강등에 잃을 거 없다. 이 돈에 살 거면 사고 아니면은 니네가 잘해봐. 이런 뉘앙스로 봐야죠. 그래서 저 가격이 2천만 파운드라는 가격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셰필드는 가격 지르는 거 보면은 베르게도 무조건 3,500만, 램즈데일 2천만 일관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악밖에 안 남은 분들이야. 악밖에 안 남았거든. 거기는 해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근데 램즈데일 개인적으로 하이라이트를 좀 봤는데 선방은 그냥 그저 그래. 그냥 자기 약간 반사신경도 그렇게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얘가 여기 저희 설명에도 말씀드렸지만 딘 앤더슨이 부상이어도 대표팀에 선발됐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냥. 아니, 그러니까 사이즈가 크고 홈그로운 발밑이 조금 된다는 거 정도이지 저는 그렇게 크게 보진 않습니다. 그렇죠. 예, 베르나르도 실바. 저희 뭐 베르나르도 실바 영입이 가능한 이유에 대해서도 유튜브 영상으로 올라갔죠. 네. 그거 이제 보시면은 왜 영입을 추진하는지 뭐 충분히 아실 수 있고 뭐 추가된 이야기가 있을까요? 일단 기사로 나온 게 베르나르도 실바 자체가 그 이제 펩 체제에서 맨시티 체제 하에서 그 이탈하고 있다, 이적하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력했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들은 제가 알고 있는 소스 중에서는 뭐 아직 이적 제안했다 이런 건 아니고 미켈이 직접 베르나르도 실바를 설득하려고 뭐 준비다, 뭐 연락을 취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유로 기간이라서 아마 제가 연락했을 것 같진 않고 일단 에이전트랑 먼저 얘기 좀 해보겠다 하면서 의중을 떠보고 유로가 끝나게 되면은 아마 한 번쯤은 진짜 전화할 것 같긴 해. 한 번쯤. 예, 아직 베실바 행복회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열차게 돌려보자 한번. 얼마나 좋아. 유튜브 보면 다 나오잖아. 베실바 넘버 10 아디다스 하면 아스날. 얼마나 기가 막혀. 그죠? 봐봐. 아디다스죠. 그 다음에 맨데스 에이전시죠. 팀에 불만 있죠. 떠나는 건 확실하죠. 그리고 미케일 좋아하는 수비 가담 잘하고 창의력 있고 파이널 패스 잘 뿌리고 심지어 아스날의 모나코 시절에도 노려. 그리고 오면은 주급도 올라. 그쵸? 아, 기가 막힙니다. 베실바 기원합니다. 오면 최고지. 네, 많은 분들이 놀라셨을 선수인데요. 칼빈 필립스. 어제였나? 그제였나? 제가 어제 얘기했죠. 어제 이제 되게 불안해하는 거예요. 아, 이거 기사가 될 것 같은데 나 이거 터뜨리고 싶다. 근데 이제 저희가
언론 공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싶으면 이 정도로만 해라. 라고 네. 얘기를 해서 이제 어제 슬래브님 트위터에 칼빈 필립스 곧 기사 될 것 같다. 네. 라고 얘기를 했고 굉장히 큰 반향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애프터 서비스로 우리 슬래브님이 추가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그러니까 제가 어제 칼빈 필립스 기사가 뜰 거라고 칼빈 필립스 기사가 뜰 거라 했는데 그게 영입 뭐 그 메디슨처럼 영입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아스날이 아마 이제 지켜보고 좀 준비를 할 것 같다 이런 뉘앙스의 기사가 뜰 거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면 거의 확실한 제가 좀 신뢰하는 소스에서 들어온 거라는데 아니야 오늘 풋볼 런던에서 이제 비슷하게 냈더라고요. 그러니까 칼빈 필립스 같은 경우에는 그 아스날이 이제 지난 시즌부터 눈여겨보고 있던 중앙 미드필더 중에 하나기는 해요. 분명히 이건 사실이고. 근데 아스날뿐만 아니라 리버풀, 그다음에 첼시가 껴있다는 얘기가 있긴 한데 이건 확실하고 확실한 아스날, 리버풀 둘 다 껴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왜냐면 리버풀은 아마 제 개인적 축구는 리버풀이 얘기가 나오면 여기는 핸더슨 대체가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화 정도가 나오면은 아마 아스날 영입을 할 거다. 뭐 비드했다. 요거는 시기상조고 아스날이 모니터링하고 있다. 요런 정도의 온도감으로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얘는 확실히 할 거면은 진짜 공 많이 들여요. 그 리즈의 진짜 성골 오브 성골이자 그러니까 얘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3대가 아마 리즈 팬일 거예요. 3대가. 그러기도 하고 두 번째가 비엘사가 얘 믿고 미드필더 영입하라고 쭉 그냥 계속 달린 거예요. 챔피언십부터. 그러니까 비엘사 축구에서 얘 때문에 리즈가 승격했다 말하고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엘사 핵오브 핵이기 때문에 조금 영입하는 데 조금 많이 공을 들여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예, 어쨌든 뭐 아스날 리스트에 올라와서 체크되고 있다. 그 정도 기사가 나올 것 같다. 그리고 오늘 풋볼 런던에서 그런 류의 기사가 나왔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가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수입니다. 리암 스털링. 뭐 유로에서 이제 골을 넣었어요. 몸값이 올라가는 건가? 네. 그리고 더선에서 이제 최초의 이제 익스클루시브로 이제 아스날과 연결이 된다 기사가 나왔다가 최근에 나오는 기사는 유로 끝나고 나면 시티와 재계약을 한다. 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그래서는 시티랑 재계약하는 게 확정인 건 아니고 시티와 재계약 논의가 아마 들어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티는 일단 조금 많은 소스에는 시티가 만약에 선수를 내보내게 되면은 마레즈는 거의 확정. 그리시가 영입된다고 하면 마레즈는 확정이고 그 다음에 베실바냐 스털링이냐 여기였는데 베실바가 팔리는 거 굳어지고 있어요. 그 이유가 이제 베실바 자체가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스털링은 세모인 걸 알고 있고 스털링은 사실 아직 딱히 시티에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 주급도 많이 주고 그리고 실제로 아스날에 오려고 해도 지난번 저희 스털링 말씀드릴 때도 저희가 말씀드렸지만 이 친구로 오면 주급 40만 원 줘야 된다는 각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주급제를 깨야 돼요. 그래서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그 개인적으로는 이제 소스 체크를 이것저것 해봤을 때는 휘틀리 이제 기사에 나온 4명과는 좀 별개라고 보고 오퍼라기보다는 약간 문의 정도 한 것 같기는 해요. 요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문의 정도까지.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유료를 해버리니까 일단은 끝나고 다시 논의를 하겠죠. 네, 이렇게 오늘 준비한 내용들 다 전달을 해드렸고요. 네, 그럼 저희는 또 이제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방송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